네, 선생님 오늘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선생님이 지금 대한통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주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선생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이라고 해서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말하는 발표 자료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소개와 인공지능이란 뭔지 그리고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선생님이 지금 대한통운에서 하고 있는 일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이제 딥페이크라고 해서 이제 영상에 자기 얼굴을 입혀서 영상에 자기 얼굴 입혀서 약간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CJ대한통운의 정보전략팀에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업무로는 AI 관련된 기획이나 그냥 넘겨주세요. 이거 안 하고 할게요. AI 관련된 기획이나 개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사내 데이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사진이 약간 좀 되게 재밌는 이제 미술 작품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고흐의 스크림이라는 그런 그 그림인데 요즘 이제 스타일 트랜스포라고 해서 그 이미지 그 화풍을 이제 자기 사진에 입힐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심심할 때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술들도 이미지의 이제 스타일 트랜스포라는 AI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전문 이제 역량이나 연구 분야를 NLP라고 적어놨는데 NLP라고 하면은 자연어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챗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스피커 아니면 뭐 게임 내에서의 뭐 욕설 탐지를 할 수도 있고 자연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이 지금 다루고 있고 수요 예측이라고 해서 홈쇼핑이나 이제 이커머스 내에서 이제 수요 이제 얼마큼 팔릴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경력은 스킵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위쪽에 좀 약간 잘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 라고 해서 소개 자료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가장 이제 각광받는 직업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앞쪽에 있는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리어 캐치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미래에 대한 유명한 직업에 대한 내용을 나왔는데 첫 번째도 이제 데이터 분석가, 두 번째도 통계 전문가, 이런 지금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통계자를 갖고 왔는데 이제 링크드인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이제 직장인들의 SN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직장인들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가 많고 이걸 통해서 많이 이제 헤드헌팅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에서 이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가장 고용 성장률이 높은 일자리 항목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제 올라왔고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도 로봇 엔지니어, 세 번째도 이제 데이터 과학자라고 해서 이제 로봇 엔지니어는 제외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각광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세요. 이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빅데이터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강의들을 보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양성 과정, 그다음에 뭐 똑같은 제목으로 뭐 가장 섹시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뭐 IT 교육 과정 중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장 앞쪽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고 유명한 직업인데 간단하게 이제 이 직업이 어떤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크게는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깊게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법에 좀 차이가 있지만 딥러닝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신경망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어떤
비정형 데이터로 특징 추출을 해서 이제 기계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머신러닝 내에서 이제 뭐 지도학습이다, 비지도학습이다, 강화학습이다 해서 되게 예제가 많은데 제가 다음 장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AI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분류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획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왼쪽 봤을 때 이 X 표시 있는 그림이랑 동그라미 표시 있는 그림들을 나누려면 직선이 하나 필요한데 어떤 선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모양의 선이? 세로선이 필요할지, 뭐 가로선이 필요할지, 대각선의 선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획이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 선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을 찾는 거예요. 이 선들이 대각선의 선일지, 가로선일지, 뭐 세로선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분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이제 분류 작업을 할 때 저렇게 빨간색 선처럼 저런 대각선에 이제 선을 긋는 게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봤을 이제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이 개냐 고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이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고요. 획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을 찾는 분야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의 키가 있고 그다음에 몸무게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림을 쭉쭉쭉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남자의 키만 가지고 상대방의 몸무게를 예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획이선을 그리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봤을 때 어렵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면 이제 그림으로는 그릴 수 없는 문제가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로 봤을 때는 이제 동그라미와 십자가 표시를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장 대표하는 선을 찾는 작업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AI로 할 수 있는 것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개발해 놓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아래쪽에 유튜브 영상 추천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영상 추천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본 영상들 중에서 가장 내가 본 영상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좋아요를 누른 것도 있고 아니면 구독을 누른 것도 있는데 그런 추천 시스템의 역할에서도 이제 AI가 활용이 되고요. 또 아니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나랑 친구를 맺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지 않았던 게시물을 이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다.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해서 유저 베이스에 이제 필터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제 그 돋보기 모양으로 해서 이제 그 영상 같은 것들이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랜덤으로 나온다는 게 그냥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제 가장 추천해 준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좋아하는 사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은 참여한 게시물과 유사한 콘텐츠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진이 떴을 때 이 사진은 내가 예전에 좋아요를 많이 눌렀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유사한 사진을 추천해 준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진들을 많이 좋아요를 눌렀으면은 여행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관련된 내용을 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여한 게시물이라고 해서 내가 댓글을 썼거나 아니면 내가 해당하는 영상을 많이 봤을 때 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가장 추천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저희의 개인 정보를 이제 보고 나서 저한테 적합한가를 판단해 준다는 면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저희를 이제 쳐다본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미지 감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끔씩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의 감정이 뭔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뭐 앵거, 뭐 디스커스트, 뭐 fear, 해피니스, 뉴트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있으면 여기 얼굴 옆에 보면 파란 색깔 네모나게 쳐져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디텍션이라고 해서 내 얼굴을 딱 잡아주는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이 첫 번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왼쪽에 빨간 색깔 네모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 감정을 이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웃고 있다고 판단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뉴트럴이라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중의적인 감정이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소개해준 것처럼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해서 그 어떤 작품이 있을 때 해당하는 작품의 그림의 풍으로 선생님의 사진을 바꿔주는 게 이제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네이버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뉴스의 위쪽에 보면 요약봇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뭐 한 10문장이다, 30문장이다 라는 긴 글이 있을 때 이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말들만 요약을 해주는 이제 네이버의 뉴스 요약 기술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해당하는 그 비트코인 뉴스가 한 30줄에서 20줄 정도 원래 나와 있을 텐데 해당하는 뉴스를 3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형도 요즘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속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번역 관련된 기술이 있어요. 번역은 이제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중국어에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번역 관련된 기술도 이제 NLP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지금 취재대학통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대학통원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택배라고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택배 외에는 뭐 사실 해상이나 해운이나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택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창고가 되게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생각보다 창고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송하는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혹은 회사에서 배송하는 물건들을 자동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때문에 이제 안에 그 1번부터 뭐 9번까지 각각이 이제 AI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 예측이 있는데요. 네이버랑 지금 올해 초에 주식 교환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수요 예측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개발을 하면 저희가 뭐가 좋냐? 라고 봤을 때 뭐가 좋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도급 인력이라고 해서 이제 미리 사람들을 미리 부를 수 있어요. 택배라고 하면은 100명이 나를 수도 있고 1000명이 나를 수도 있는데 내일 물건이 되게 많이 나갈 것 같고 내일 주문이 많을 것 같으면 미리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예측을 진행하기도 하고 만약에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오늘 100개 팔릴 줄 알았는데 만약에 1000개가 팔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배송이 좀 늦어지는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챗봇을 진행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한통운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이제 챗봇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챗봇을 담당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나쁜 말을 쓰면 선생님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택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좋은 말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챗봇을 했을 때 이제 응답해주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이제 그 택배 옮기는 분들을 위해서 핸즈프리 같은 그런 기술도 지금 현재 개발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AI로 화물의 도착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호주로 화물을 보낼 건데 이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뭐 내일 모레 갈지 이 도착이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국 갈 경우에는 뭐 1시간이다, 뭐 2시간이다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측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 뉴욕으로 갈 때 그 기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배송이 하루 늦어지고 이틀 늦어지면 되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도착 예측 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업무 시간에 좀 약간 재밌으려고 만든 내용인데 아마 영상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유라는 그런 선생님이 챗봇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부서에 막내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의 그 법인카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매일 물어봐요. 이제 법인카드 얼마 남았어? 법인카드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매일 이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얼마 썼으니까 얼마를 빼서 100만 원 남았습니다. 20만 원 남았습니다. 하면서 오늘 회식이 가능한지 오늘 좀 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매번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채팅북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위쪽에 보면 산텔레봇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법인카드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법인카드 잔액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지 않고 여기다가 물어보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이 내용을 엑셀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줘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이메일을 온 내용인데 저기 들어가면 이제 엑셀이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누가 얼마 썼다, 누가 뭐랄까 고기를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전에 말했던 내용들 중에 관심 있는 내용도 있고 관심이 없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번역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챗봇 같은 것을 개발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이미지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것들을 이제 개발해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이제 지식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과 통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메인 지식이나 이제 비즈니스적인 스킬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건 사실 통계나 프로그래밍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또 너무 많은 걸 이제 요구하기보다는 사실 수학이나 이제 학교에서 지금 프로그래밍을 배우나요? 아직 배우나요?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통계 관련된 내용들을 기초를 쌓아간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인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공학만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통계학을 저는 복수 전공을 말해주고 있고 통계학만 공부하는 친구한테 컴퓨터적인 지식이 없으면 해당되는 내용을 할 수 없고 통계 분석가의 역할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직업에 좀 관심이 생기거나 이런 좀 개발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쌤한테 이제 말을 하면 쌤이 솔직히 쌤도 그냥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